네, 안녕하십니까. 엔벨로퍼입니다. 오늘 영상은 지난번에 이벤트성으로 유튜브에 종목 분석을 해달라는 분들 하나여서 종목 분석을 해드린다고 말씀드렸었습니다. 몇몇 분들이 이제 댓글을 달아주셔가지고 종목 분석을 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본인의 종목이 어떻게 흘러갈 건지 본인의 종목을 좀 분석해줬으면 좋겠다 라는 분이 계시면 해드릴 테니까 댓글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겠죠. 어쨌든 이 시장에서 한 번이라도 아니면 최근에 주도주여야 그 주가의 행방을 알 수 있거든요. 그 다음에 테마가 붙어 있어야 하고요. 되도록이면 신규 상장주는 차트 분석이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차트에 그 흔적도 많이 없고요. 엄청 먼 미래의 주가를 예측하는 것도 불가능합니다. 그거는 10만이 알 수 있고, 저는 당장 한 3개월에서 길어봤자 6개월 내의 흐름, 아니면 짧은 흐름을 제가 말씀드릴 수 있지 1년 뒤, 2년 뒤, 10년 뒤는 정말 그 주가를 예측하는 거는 불가능입니다. 신의 영역입니다. 당장 내일 우리나라가 전쟁이 날 수 있는 것이고, 다른 나라에서 전쟁이 나서 우리나라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것이고, 미래를 예측하는 것은 불필요한 행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시간이 날 때마다 종목 분석을 한번 해드리려고 생각하고 있으니까 댓글 남겨주시면 될 것 같고, 먼저 나라스페이스 테크놀로지입니다. 신규 상장주예요. 12월 17일에 상장을 하고 현재 한 3개월 정도 기간이 지났는데, 이 종목을 물려 계신지 아니면 새로 들어가시려고 하시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분석을 해달라 하셔가지고 분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얘가 뭐하는 종목인지 한번 봐야겠죠. 자, 나라스페이스 테크놀로지는 스페이스X 관련주입니다. 그냥 관련주라는 것만 아시면 되지 깊게 뭐 이 회사가 뭘 하고 어떠한 것을 만들고 깊게 알 필요가 없습니다. 그거는 시장이 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현재 스페이스X 관련주의 대장주는 스피어입니다. 이렇게 올랐죠. 실질적으로 스페이스X에 납품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올랐겠죠. 그럼 나라스페이스가 하느냐? 저는 이걸 공부를 지금 안 한 상태라서 관련주이고 테마주인 것만 알지 이 종목이 스페이스X에 납품을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안 봐도 알겠죠. 스피어는 이렇게 올랐고 나라스페이스는 오르지 못했다는 거. 네, 이것만 봐도 어떤 종목을 해야 되는지 이제 알 수가 있죠. 나라스페이스는 스페이스X 관련주 중에 대략 한 제가 알기로는 4등에서 6등 정도 되는, 그 중에서 굉장히 후발주자를 고르셨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주가가 일단은 어떻게 흘러갈 것인지는 사실 스피어에 달려 있습니다. 스피어가 계속 치고 올라갈지 안 올라갈지는 모르죠. 스페이스X의 흥행이 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 이제 주가가 요동치겠죠. 전고점을 돌파해준다면 나라스페이스도 위에까지 갈 수 있다는 점, 나라스페이스는 이 박스권 안에서 놀고 있다는 점, 대략 34,000원에서 46,000원 이 사이에 박스권을 형성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박스권은 여기가 되겠죠. 네, 여기서 여기까지 보시면 거의 비율이 똑같죠. 1대1. 요 밑에 박스 크기와 요 위에 박스의 크기가 크게 다르지가 않습니다. 현재 이렇게까지 어제 오를 수 있었던 건 스피어가 올랐기 때문이고, 스피어가 전 고점을 뚫고 올라가줘야 얘도 이 박스권을 뚫고 올라갈 수 있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만약 스피어가 내린다면 얘는 더 내리겠죠. 요 박스권에서 놀고 있고 요 박스권이 뚫린다 싶으면 손절을 해야겠죠. 왜냐면은 중요한 지지가 있으니까, 여기 중요한 지점 이탈했으니까 원칙적으로 손절을 하고 다시 이 박스권으로 들어온다면 다시 재매수를 하는 방향으로 가야 되고, 지금 들고 계신 분이 어디서 들고 계신지 모르겠으나 요 위에서 들고 계시다면은 피어의 움직임을 보면서 대응을 하셔야 된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 유튜브 영상에도 말씀드리는 건데, 항상 주도주 아니면 적어도 2등주 안에서 하라는 말씀을 왜 드리냐면 이렇게 상승률 차이가 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입니다. 자, 이걸 한번 봐보겠습니다. 그러면 스피어를 봐볼까요? 최근 고점에서 내린 시점이 똑같죠. 2월 20일에서 3월 4일. 자, 스피어 최고점이 이렇게 하락까지 몇 프로가 내렸냐면 35%가 내렸습니다. 그러면 나라스페이스는 2월 20일 여기 있죠. 2월 20일부터 여기 최저점까지 42%가 내렸네요. 아까 42%고 스피어는 35%죠. 마이너스 7%인데 여기서 마이너스 7%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거를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한번 봐볼까요? 3월 4일 최저점에서 여기 고점까지 반대로 이어보면 그 차이점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56.6%죠. 아까 마이너스 34%인데 마이너스 34%가 복구를 하려면 56%가 올라야 된다는 말입니다. 자, 그러면 나라스페이스를 봐볼까요? 최저점 대비 고점까지 거의 71%라는 게 나오죠. 전고점까지 가려면 71%가 올라야 된다 라는 차이가 발생합니다. 이래서 왜 1등주 주도주를 해야 되는 게 여기서도 나오죠. 사실상 종목 선택이 일단 잘못됐고 종목 선택을 주도주 위주로 해야 된다.
다시 한번 또 강조해서 드립니다. 스피어가 이렇게 정고점을 향해서 가는데 나라 스페이스는 정고점을 향해서 못 간다는 점. 그러면 스피어가 이렇게 21선을 뚫리고 다시 밑으로 떨어진다면은 나라 스페이스도 손절을 해야 될 시기가 올 수 있겠죠. 이 박스권을 잘 보시고 박스권을 뚫느냐 아니면 박스권을 뚫리냐 라는 걸 보면서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에서 사실 물려 계시다면은 많은 손해가 있으실 것 같고 대응하기가 좀 어려울 거라 여겨집니다. 하지만 스페이스X가 굉장히 좋은 종목이고 기대감이 엄청나기 때문에 이때까지 상장하려고 했던 모든 종목 중에서 가장 기대감이 큰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쉽게 떨어지진 않을 것 같습니다. 제가 알려드린 것 중에 일봉 엔벨로프, 파란색 선 일봉 엔벨로프인데 이 선을 닫고 반등을 해줬죠. 그래서 주도주 내에서 일봉 엔벨로프가 닿았다. 상승 추세에서 엔벨로프가 닿았다. 그러면 반등할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를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위더스 제약, 현대약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위더스 제약인데요. 이 대통령이 탈모치료 건강보험 검토 소식에 상승을 따라는 뉴스를 봤습니다. 자, 위더스 제약이랑 현대약품을 같이 볼 건데요. 어쨌든 현대약품이 대장입니다. 차트부터 보시면 현대약품 이렇게 오르고 지금 조정을 줬고 가장 먼저 치고 올라갔었거든요. 현대약품 이 차트와 위더스 제약을 보시면 차이가 있죠. 상승률에 차이가 있습니다. 현대약품은 이렇게 올라와서 저점 대비 4,000원 하던 게 4배가 올라서 16,000원이 됐고 위더스 제약은 저점 대비 6,000원 하던 게 2배만 올랐죠. 위더스 제약이 거의 2등주, 3등주 격이고 현대약품이 대장주 격입니다. 그러면 먼저 대장주부터 한번 볼게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현대약품, 위더스 제약을 깊게 공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렇게 특징주가 떴고 어떠한 종목이 가장 많이 치고 올라가냐, 가장 거래대금과 거래량을 많이 치고 올라가면서 어떤 종목이 많이 상승을 하냐, 그게 대장주의 판별 기준이지 현대약품이 진짜로 탈모 치료제를 개발하는지 안 하는지 막 찾고 이러는 게 에너지 낭비일 수 있다 이겁니다. 실제로 현대약품이 탈모 개발을 안 하더라도 시장에서 탈모 관련주 대장주로 이렇게 상승을 했다면은 탈모 개발을 안 하더라도 현대약품을 매매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저는 현재 현대약품과 위더스 제약 아직 재료가 죽지 않았다고 생각을 하고 대신 조정이 조금 필요할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기존에 여기 고점 대비 현재 거의 43%가 내렸기 때문에 이렇게 반등을 줘도 이상할 게 없는 자리긴 합니다. 하지만은 저는 항상 보수적으로 매매하기 때문에 대략 7,500원 아래 정도에 오면 매수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타점은 일단 텔레그램에서 적어 드리고 있으니까 와서 관점을 얻어 가시면 될 것 같고 지금 당장 봤을 때는 7,500원에서 7,000원 사이까지는 와야 매수할 타점이 된다고 보여집니다. 10월부터 2개월 만에 4배까지 올랐기 때문에 단기간에 너무 많이 올랐다는 점, 그래서 좀 쉬어갈 필요가 있다라는 점을 인지를 하셔야 됩니다. 주가는 계속 오를 수가 없거든요. 주봉상 봐도 대략 이 앞에 꼬리가 있죠. 이 꼬리들이 7,100원, 7,200원, 대략 7,500원에서 7,000원 사이에서 머물고 있고 월봉 봐도 여기 앞에 지지가 있죠. 2021년 쪽에 지지가 있습니다. 이게 대략 한 8,000원 아랫부분들이죠. 8,000원 아래에서 잡으면 굉장히 좋은 기회를 가질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위더스 제약도 현재 많이 눌렸죠. 얘도 고점 대비 30-40%, 30% 정도가 지금 조정을 받은 상태입니다. 어쨌든 대장주가 내린다면 얘도 더 내리겠죠. 근데 저점을 함부로 맞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지가 되는 대략 121선 정도, 대략 한 7,700원 정도가 되겠네요. 7,700원 정도가 오면 매수하기에 좋은 매력적인 관점이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거래량이 들어왔죠. 아까도 현대약품도 이렇게 거래량, 거래대금이 이렇게 들어왔기 때문에 쉽게 못 내리는 것이고 위더스 제약도 여기 거래량이 들어왔습니다. 들어왔는데 여기랑 여기 이렇게 하면서 거래량이 빠져나갔죠. 여기 들어온 만큼 이거랑 이거랑 더하면 복만큼의 길이가 되겠죠. 물론 못 미치지만요. 그래서 거래대금은 들어왔고 거래대금이 다 빠져나가진 않았다라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요런 120선이나 241선 왔을 때 매수를 한다면은 반등을 먹을 수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봉상으로도 아직 추세가 죽지 않았고 월봉상의 지지도 아직 있다는 점, 위더스 제약도 눌리면 매수 관점이 되겠죠. 이미 들고 계신 분들은 사실 현대약품이
반등을 해줘야 다른 탈모 관련주들도 반등을 해주리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은 현대약품의 행방을 보고 대응을 해야 된다는 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종목으로는 마지막으로 천일고속입니다. 천일고속은 현재 제가 텔레그램에서 알려드렸던 종목이죠. 들고 있다는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들고 있는데 여기서 매수 추천을 하고 이러면 불법으로 간주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들고 있다 코멘트를 못 드리는데, 어쨌든 저는 천일고속은 뉴스가 한번 뜬다면은 반등을 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얘가 어떤 테마주이냐 라고 했을 때, 동양고속, 천일고속은 서울에 있는 고속버스터미널 재개발 수혜 테마주입니다. 그래서 사전 협상에 착수한다고 지난해 11월에 밝혔고, 현재 지금 11월에 지나서 4개월이 지난 시점입니다. 그래서 올해 안에 좀 진전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뉴스를 보니까. 올해 안이라 하면 아직 3월이다 보니까 멀었을 수도 있는데, 어쨌든 차트가 아직 죽지는 않았기 때문에 얘는 한 번 더 그런 뉴스가 뜬다면은 반등을 해줄 수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얘도 박스를 그리면서 가고 있거든요. 이렇게 박스권을 만들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박스권 내에서 지금 놀고 있는데, 저는 만약 내린다면 살 예정이고, 여기서 반등을 준다면은 대략 한 27만원에서 30만원 사이에 반등을 한다면은 매도를 하면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절대 매수 매도 추천이 아니고요. 제 관점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어쨌든 얘도 똑같습니다. 여기 이렇게 거래량이 들어왔고, 이렇게 들어왔다가 가장 최근에 거래량이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들어왔는데 빠져나간 거래량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매력적으로 보인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뉴스가 언제 뜰지 모르겠지만은 항상 자동 예약 매수를 걸어 두시던가 아니면 예약 매도를 걸어 두셔야 이런 애들은 순식간에 내리기도 하고 순식간에 오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미리미리 자동 매수 매도를 걸어 두셔야 바쁘신 직장인분들이나 자영업자들은 대응을 하실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언제 뉴스가 뜰지 모르니까 항상 트래킹을 해야 된다는 점. 지금 현재 이렇게 추세선을 그어보면 이렇게 가고 있죠. 방향성을 한 몇 주 내로, 빠르면 다음 주 내로, 느리면 한 달 내로는 방향성이 정해지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중요한 자리고, 여기 120선을 닫고 갈지 아니면 바로 갈지는 모르겠으나 닫고 가면 싸게 살 수 있는 매수 기회가 될 것이고, 들고 계신 분들에게는 이렇게 27만원에서 29만원 정도 사이에 매도를 할 수 있는 찬스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할 거고요. 다음에 궁금하신 종목이 있다면 유튜브 댓글에 남겨주시면 분석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